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딩동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시험장에서 실수한 이유라고 제목을 주셨는데요. 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딩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알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안 친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시험이라는 거 안 쳐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치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쓰기도 시험이잖아. 1년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1년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4번 치잖아요. 옛날에 배치고사도 있었고, 모의고사도 있었고. 거의 우리가 거의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100번 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 시험 보고, 중간 기말 보고. 학교 다닐 때 시험 한 100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 입사할 때 뭐 적성 검사 이것도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있잖아요. 제가 공무원 시험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 시험.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개인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 아는 거 실수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모의고사보다 실력이 성적이 잘 나온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경찰 진료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에서 85 찍었으면 시험장 가면 85 나오겠는데 75 나오는 경우. 반대로 모의고사에서 60 찍다가 시험장 가가 80 찍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 보면 어, 보통 잘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나온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래 실제 실력 안 나왔다고 막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시험지 찍는 건 뭐 정말 많이 봤고 막 그런 사례를 정말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저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시험장 실수를 좀 적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때 시험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3회차 때는 실수를 적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험 치기 한 2주 전부터 실제 시험 치는 연습을 해요.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학업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처럼 그 독서실 책상 있으면 10시에 싹 다 정리하고 사인펜하고 볼펜하고 플러스펜만 딱 놔두고 거기다가 A4 용지 있죠. 거기다가 답안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팅해가지고 10시부터 딱 치는 스탑워치 딱 켜놓고 딱 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70분 안에 다 풀기. 이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 모르면 그냥 찍자. 모르면 체크해놓고 찍자. 2번, 3번에 깔리는 게 있으면 둘 중에 적게 나온 숫자 보고 찍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전략적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 시험장에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이제 실제 시험 치는 연습을 솔직히 거의 안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긴장 엄청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세팅 해보면 긴장 많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거예요. 그냥 시험 칠 때 한 번만 긴장하는 게 낫지 왜 계속 긴장을 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 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느끼는 분위기하고 시험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모의고사는 그럼 어디서 치겠습니까, 여러분? 학원 가서 친단 말이에요, 학원 가서. 학원은 내가 익숙한 곳이에요. 공부를 했던 곳이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떨리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제 문제 근접해서 나오지만, 근데 실제 시험은 아니잖아요. 실제 시험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모의잖아, 모의. 가상으로 만든 시험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그 결과가 실제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시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험장 가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구 시험을 봤을 때는 대구는 시험장이 저기 경찰 시험 보면 아직도 그럴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능인고등학교 저기 지산동이 능인고등학교 아니면 저기 지산중학교 지산중학교 아니면 저기 정화중학교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복기고 근데 이게 그 학교마다 느껴지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느껴지는 기운이 있고 그리고 시험장 가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나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긴장감을 더 부추긴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뭔가 시계 계속 보면 초조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막 발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긴장이 되는 게 있어. 이건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 봐본 분이라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장관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요. 한 90% 이상이 불안해. 얼굴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어젯밤 잠을 설쳐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잠을 설쳐요. 잠을 잘 자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저는 시험이 붙건 안 붙건 간에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예민해져 있고, 어디 한 군데 안 머물러서 자꾸 막 왔다 갔다 드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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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번.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수험생분들 파이팅 하세요. 아니, 딩동님 감사합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막. 금방 누가 건드리면 막 때릴 것 같아. 막 주먹을 날려올 것 같아. 막 그런 약간 예민한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 그 시험이 더 이 분위기가 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실제 시험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장 환경이라는 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좀 불이익을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게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봤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봤고 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자석 배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 내가 쓰는 책상이 아니잖아요. 보면 책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걸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팁을 드리자면 그 책상을 갔을 때 내 수험표 자리 맡아놓고 먼저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책상을 좌우로 움직여 보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상을 좌우로 움직여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면 왜 종이 같은 거 있죠?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두 장 찍어가지고 겹겹으로 접은 다음에 겹겹으로 접은 다음에 그 밑에 깔아야 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해가지고 안 주게끔 해야 돼요. 이거 사상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휴지나 아니면 A4용지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 포개 저으면 이 두께가 있잖아요. 밑에 받쳐놔야 돼. 그래서 안 움직이게끔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유의 그 교실 분위기가 오히려 약간 좀 억압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평소에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같은 데서 공부 안 하잖아. 학교가 여러분 다 크고 나서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좁습니다. 학원 강의실보다 더 좁아요. 학원 강의실 같은 게 굉장히 넓잖아요. 도서관 열람실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에 쓰는 그 시험장이 그 교실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산만합니다. 제가 느껴봤을 때 이 시험장 분위기가 산만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업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만하단 말이에요. 교실 같은 데 보면.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시험이 10시부터 시험을 보는데 보통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9시까지. 네, 보통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중고등학교에서 봅니다. 무조건 중고등학교. 그리고 10시에 시험을 보지만 9시에 입시를 해야 되고 9시 전에 입시를 해가지고 보통 8시 돼가지고 교실에 그리고 학교에 와 있죠. 그래서 보통 막 아침 8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어요. 잠도. 두 번째 이유는 전날 시험이라서 전날 긴장하다 보니 잠을 설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날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긴장이 정말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긴장 많이 돼가지고 잠을 푹 자고 시험을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잠 꼴딱 새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밤 꼴딱 새고 온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죠. 전 솔직히 군대 입대할 때보다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군대 입대할 때보다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비모는 상황이 눈이 그 시험장 가보면 여러분들 학생들 얼굴 보잖아요. 다크서클 장난 아니고 눈 충혈돼 있고 안 씻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일부러 안 씻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여학생들도 얼굴 안 씻고 부스하게 온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자다 깬 얼굴로. 왠지 아세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시험장 가면 씻고 오면 뭔가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안 씻고 와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누가 봐도 뭐 전날 밤샜다는 느낌이 이제 다분하게 들어요. 보통 시험 전날 잘 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잠이 안 와요. 학교생들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 중에서는 그 왜 잠옷 바지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잠옷 바지. 예, 봤어요. 잠옷 바지. 쪽팔리도 이제 감수하겠다는 거 시험장 왔을 때. 예, 봤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대구청 시험 봤을 때 봤습니다. 예. 그분 합격하셨나 모르겠네. 예, 뭐 자존심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왔을 때는 뭐 예, 짱구 잠옷 바지 있죠. 그 왜 경상 사람들 파자마 있죠. 파자마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 파자마. 파자마. 그 남녀 다 있었어요. 파자마 아시죠? 파자마. 파자마가 왜 잠옷 바지에 두꺼운 게 있고 그 수면 바지. 그러니까 수면 바지 입고 온 사람들. 그리고 잠옷 바지. 파자마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보면 약간 모시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입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거 입었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됐대요. 그래서 이거 입고 시험 보겠대요. 시험 칠 때 복장에 대해서 뭔가 문제 삼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복장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뭐냐 하면 장관이가 봤을 거예요. 여자분인데 소개팅 가는 것처럼 미니스커트가 쫙 빼입고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떨어진 사람이에요. 100% 떨어진 사람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으면 그렇게 꾸미고 오지 않습니다. 어디 뭐 놀러 갈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온 사람도 있어요. 뭐 벚꽃 구경하는 것처럼 꾸미고 온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시험 간만 익히러 온 사람이구나. 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감성에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 메이크업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풀 메이크업. 남자분들 그런 사람 못 봤고 여자분들 봤어요. 예. 자, 아무튼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실제 시험 치는 연습이나 시간 낭비한 연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안 해.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전 10시에 실제 시험장 치는 것처럼 똑같이 100분 해가지고 시간 재놓고 해가지고 못 푸는 게 있다. 도저히 못 풀겠다 싶으면 애매하다 싶으면 찍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대다수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경찰 2차 시험처럼 문제가 완전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찍어서 피랍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나왔어. 장건강이. 알고 계십니까? 그 친구분 점수 정도면요. 상위 0.1%예요. 그 점수가. 이번에 피랍자 중에 상위 0.1%예요. 피랍자 500명 있으면 한 3, 40명 안에 들어가요. 그게. 이번에 80점이 서울청의 80점이 한 500명 피랍자 중에 한 19등, 18등을 했다고 하니까 감이 잡히시죠? 이번에 찍어서 찍신 강림 해가지고 붙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붙지 못해요. 찍어서 붙지 못하는데 찍어서 붙은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돼. 왜냐하면 찍어서 맞춰봤자 20점대밖에 안 돼. 공무원 시험 보통 아무리 어려워도 한 60점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찍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문제를 뭐 나름 봤는데 그래도 아예 못 풀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엄청 긴장하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내가 아는 문제도 틀리게 돼요. 원래 내가 알고 맞췄던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이게 한국사가 보니까 왜 어렵냐 하면 차라리 1번부터 6번까지 어렸으면 아니면 5번부터 20번까지 어렸으면 그렇게 시험 성적이 곤두박질 치진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사 점수가 막 필합자를 보니까 50, 60이에요. 예, 뚜껑 까보니까. 뭐 강사분들 70점이나 준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았어요. 실제로는. 이게 왜 한국사가 거의 불가마였냐면 문제가 그 폭탄 문제가 사이사이에 낀 게 있었어요. 이게 3, 7, 11, 14, 17, 20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군데군데 끼어보니까 막상 쉬운 문제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폭탄 문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요지마다 이렇게 구석구석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쉬운 문제도 잘 못 풀게 돼요. 한번 긴장을 탁 세게 먹으면 아예 못 풀 것 같은 빨리빨리 구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적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통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전략을 이번 시험에 이렇게 갔어야지. 그냥 14개는 무조건 맞추고 7개, 5, 6개는 그냥 무조건 찍자. 그럼 74, 5점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 시험 같은 게 여유있게 붙는 거예요. 다음 시험은 이렇게 될 리가 없겠지만. 이것도 전략이죠. 이번 시험 이제 경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문제가 사악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연습 안 한 사람들은 개피 받죠, 솔직하게. 이번에 보니까 뭐 그런 말 많더라고요. 다 마킹 못했다고. 마킹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솔직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웃긴 게 시험을 뭐 모의고사나 시험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공무원 시험 몇 번 반 사람도 이 실수를 한 거예요. 예전에 필압을 한 사람도 답안을 제대로 마킹 못 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실제 시험 치는 연습이나 시간 안배 연습을 한 사람은 좀 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 근데 안 한 사람은 실제 실력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불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 실수한 이유가 또 뭐가 있지?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이거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번째는 그겁니다. 자, 마지막에서 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말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한 문제는 사실 실수한 게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막 실수했다 하면, 아, 이거 아는 문제인데 가는데, 근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났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완벽하게, 이건 답이 딱딱 나와야 돼, 이게. 그게 아는 거예요. 헷갈린다? 아니면 그 당시에 못 봤는데, 아, 이거 아는 건데. 그럼 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던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깨우치고 갖고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지식을 저장했다면 맞추는 건데, 시험을 틀리고 나서 매기니까 이거 아는 건데라고 하죠. 그럼 뭐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실수가 아닌 거죠. 어머니 따지면. 본인 실력인 거죠. 왜 그런 말 이제 실수도 실력이란 말 있잖아요. 전 그 말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애매하게 공부해놓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등한시해놓고 한번 번호고 그냥 풀리니까 아는 거네 하고 그냥 넘어가 놓고 막상 유형을 바꿔서 내버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걸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보통 그리고 자기가 뭐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남들은 다 맞추는데 내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남들은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는 문제인데 내가 틀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실수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그 당시 몰랐고 내가 그때 몰라가 틀렸잖아. 그러면 실수가 아니죠, 그거는. 솔직히 실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OMR 카드에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문제 그거를 잘못 본 경우, 뭐 맞은 다음 중 맞는 지문은, 아니 맞는 지문인데 틀린 지문을 본 거. 그런 게 만약에 실수라면 실수지. 내가 아는 문제 틀렸다. 그거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았다면 틀리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나왔든 간에. 보통 자기가 아는 단어에 나왔다고, 아는 단어에 나왔는 건데 이거 왜 실수다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 실수 아닌 거예요. 제대로 그 단어에 대해서 완벽히 깨우친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깨우쳤으면 있잖아요. 내가 아는 파트에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아내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꽈배기처럼 비틀든 간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게 문제예요. 확실하게 했으면 박스로 나오든 여러 지문을 꼬아서 내도 맞춰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나 놓고 이거 실수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공부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실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가 아니에요. 공부를 똑바로 아는 겁니다.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게 실수라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실수한 건 그런 거예요. 문제 지문을 잘못 봤다거나 오해와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그게 실수예요. 그거 시험장에 실수할 수 있는 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 지문을 잘못 봤다거나 OMR 카드에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마킹 잘못해가 밀렸었다거나 그거 아니면 실수 없어요. 시험 셌을 당시에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당시에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고 확신이 안 들면 그건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내가 아는 파트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의 공부한 과실을 실수라고 이렇게 단정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시험장에 실수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 지문을 잘못 본다거나 답안지 마킹을 잘못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났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기억이 났다. 그럼 확실하게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거를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거 틀렸다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 다음에 안 틀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조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다음 문제를 또 꼬아서 냈을 때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내든 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아무튼 뭐 이제 수능 보거나 이제 공무원 시험 본다거나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실수 안 하시고 자기 실력 꼭 발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